여드름이 발생하는 원리가 사실 딱히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50% 이상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치료해낼 거냐?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셨을 때 성인용 여드름이나 아니면 청소년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성인용 여드름과 청소년기 여드름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학생 시절 여드름과 성인형 여드름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학창 시절에는 2차 성징기라고 하죠. 한 12살부터 한 17살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몸의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화가 돼요. 특히 여성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남성분들은 중학교 때 정도부터 이제 많이 호르몬 변화가 오긴 하는데 요새는 점점 더 빨라졌죠, 옛날보다. 근데 이때 갑자기 여드름이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호르몬들 중에서 피지선을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많이 있어요. 만드로겐 호르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화가 오면서 피지선이 급격하게 자극을 받게 되고 이 과정 중에서 피지가 분비가 많이 되면서 여드름이 많이 발생하는 게 사춘기형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춘기형 여드름은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우리 몸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드름이니까 이 호르몬이 잠잠해지면 다시 가라앉게 됩니다. 따라서 호르몬이 안정되고 성인이 되면 가라앉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여드름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치료는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흉터가 남기 때문이에요. 사춘기 때 여드름 관리가 안 돼서 흉터가 크게 남아버리면 성인 돼서 흉터 치료를 또 하셔야 되니까 여드름이 조금 날 때 계속 관리를 꾸준히 받으시면서 치료를 하시면 성인 됐을 때 흉터를 안 남기고 깨끗한 피부로 지내실 수가 있다. 보통 저희가 추천드리는 치료는 화농성 여드름이 클 때는 이제 염증 주사와 압출 관리 정도를 먼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먹는 약을 같이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여드름 치료의 가장 교과서적인 가성비가 제일 좋은 치료는 로아큐탄이라는 약이에요. 그 이소트레티논이라는 성분을 가진 이제 이 약인데 이 로아큐탄이 지금 한국에 재작년부터인가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약처에서 이제 이 로아큐탄이 장기 복용했을 때 이제 뭐 임신하고 출산할 때 악영향을 끼친다 아니면은 성장에 제한을 준다 이런 근거를 갖고 보건소나 식약처 쪽에서 제한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작용을 빼고 여드름만 놓고 본다면 로아큐탄이라는 약을 먹어서 여드름 치료를 하는 게 여드름에는 가장 큰 효과가 좋은 방식이다. 아직은 이제 가성비가 가장 좋은 방식이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도 로아큐탄의 카피 제품들이 국산 제품들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이 심하신 분들은 그 약을 드시고요. 아니시면은 항생제 계열로 바꿔서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 약물 치료와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가 압출 관리 치료인데 꾸준하게 압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아파요. 특히 어렸을 때 막 압출 참으면서 내 피부를 미래를 위해서 참아야지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압출 관리 잘 하는 곳에서 계속 꾸준하게 압출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으셔야 나중에 흉터가 덜 남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인형 여드름인데요. 이제 성인형 여드름은 발생하는 원리가 사실 딱히 없어요. 그냥 피부가 여드름성 피부가 돼버린 거예요. 피지 분비가 과도하게 되는데 호르몬적인 영향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과각질화, 우리 피부에 각질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모공을 막게 되고 그 다음에 피부 세균층이 안 좋게 되면서 염증이 더 많이 발생하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타는 게 이제 성인형 여드름이에요. 보통은 성인형 여드름은 20대 후반, 중후반 이후에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고 중고등학교 때 없었는데 어른 돼서 생겼어. 이제 그러면 이제 좀 큰일이 난 거야. 보통은 턱이나 이제 요 밑에 이마 요런 쪽에 이제 많이 호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입 주변이나 턱 주변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성인 여드름의 특징이고 이 성인 여드름을 해결하고자 굉장히 많은 연구들과 통계와 논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알려져 있는 의심되는 원인들이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 고열량 음식, 음주, 흡연, 세균, 곰팡이균, 여드름균, 피부 사상충, 심지어 뭐 우유, 유제품, 뭐 치즈 이런 것들도 다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다 있어요. 근데 반대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유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 유발한다 라는 논문도 있고 유발하지 않는다 라는 논문도 있어요. 일단 여드름이 발생하는 이제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피지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공이 막혀 있고 그 상태에서 피지가 못 나오고 안에 차게 되고 그런
그러면 세균이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이 돼서 세균이 거기서 증식하고 염증이 생겨서 터지고 피부가 안 좋아지고 약해진 피부에서 또 세균이 증식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여드름을 발생하는 과정이니까 이 각 과정을 유발하는 것들을 다 차단하는 식으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우유나 뭐 치즈나 이런 유제품을 많이 먹으면 나도 모르게 피지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신다면 그런 거를 끊으셔야 돼요. 음주나 흡연을 했을 때 트러블이 다음 주에 더 많이 생겨. 그러면은 이제 음주 흡연을 자제하셔야 되고,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은 늘어나면서 피지가 더 많이 분비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것도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내가 살이 많이 쪘어 그러면은 호르몬 밸런스가 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이제 피지 분비가 늘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질이 많이 생기는 이거는 피부에 원래 유전적인 거거든요. 이제 내 피부에 각질이 많이 생기는 것 자체를 적게 생기게 할 수는 없고, 각질이 너무 많이 생기신다 그러면 각질을 제거하는 것을 꾸준히 좀 해주셔야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원인들이 너무 많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종합적인 노력을 다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성인형 여드름 원인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좀 제어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제어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걸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제 회식도 하게 되고 친구들도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이게 되고, 기울이다 보면은 막 기분이 좋아서 과음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며칠 뒤에 갑자기 얼굴에 여드름이 딱 이렇게 크게 나는 경우가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술 많이 먹은 한 며칠 뒤에 트러블이 한 3-4개씩 막 생기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술을 많이 드시면 분해되면서 우리 몸에 염증성 물질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뭐 아세트알데히드 이런 염증성 물질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되게 되는데, 술 먹은 다음날 피부가 좀 반짝반짝 좋잖아요. 이 염증성 물질이 피부에 쌓여서 약간 붓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부은 거는 수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염증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피지가 자극받고 세균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피부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트러블이 딱딱딱 여드름이 쫙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음주하는 습관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담배도 마찬가지로 피부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피부가 숨 못 쉬어서 죽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증이 계속 유발이 되게 되고 피부 트러블, 성인형 여드름이 더 많이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술과 담배는 의학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없이 성인형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칼로리 음식, 특히 뭐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고 튀긴 음식들, 이런 음식들이 성인형 여드름을 악화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살을 찌니까 그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서 여드름이 악화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고칼로리 음식 자체가 피지선을 더 많이 자극한다. 그 다음에 단당류, 밀가루 같은 이런 당류들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피지를 자극하는 물질을 분비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통계적으로 봤을 때 밀가루나 튀긴 음식들, 고칼로리 음식들은 성인형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 밀가루 튀긴 음식 빼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밀가루를 끊어보겠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식을 먹었는데 한식 갔더니 막 전이 있어. 그리고 뭐 밀가루 안 들어간 뭐 음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피할 수는 없지만 이제 조금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밀가루가 이제 메인인 음식을 억지로 찾아서 먹는다기보다는 그래도 뭐 밑반찬으로 한두 개 나올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메인이 밀가루인 음식과 튀긴 음식인 것을 조금 피하는 쪽으로 메뉴 선택을 해주신다면 여드름 완화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 우유예요. 논문만 보면 이제 사실 이게 문제가 있나 없나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제품이 이제 치즈나 뭐 이런 우유나 이제 요거트 제품들 이제 이런 것들이 피지선을 자극시킬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른 거잖아요. 의학적으로 이제 근거를 찾아서 유제품이 피지선을 자극시키는 물질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순기능 작용도 많이 있어서 그게 상쇄될 거라고도 생각은 하는데, 예를 들면 유당불내성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우유 먹고 설사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유랑 잘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유나 유제품을 먹고 피부 트러블이 더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먹고 문제가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내가 유제품을 먹었을 때 트러블이 더 많이 나는 것 같다라는 경향이 느껴지신다면 그런 분들은 유제품을 좀 피해 주시고, 유제품 먹는 거랑 상관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제한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꼭 피해라 라기보다는 내가 체감해보고 나에게 맞춰서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원인들도 많이 있죠. 스트레스, 화장품 잘못 사용하시는 경우, 스트레스는 당연히 만병의 원인이니까 화장품 잘못 쓰시는 거는 좁쌀 여드름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원인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치료해낼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성인용 여드름이나 사춘기 여드름이나 치료 방침은 사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여드름 약을 복용을 하면서 압출과 염증 주사 관리를 해서 더 큰 여드름이 발생하는 걸 막고, 그 다음에 그 정도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 레이저 치료라든지 피지선을 파괴하는 치료 등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이제 집에서 어떻게 그럼 셀프로 관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일단 셀프로 관리하시는 방법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여드름 전용 세안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드름이 발생하는 큰 원인 중에 각질이 모공을 막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클렌징인데, 이 클렌징에서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약하게 들어가 있는 약산성 클렌징을 사용하신다면 각질이 좀 더 수월하게 벗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지가 안쪽에 모공 안에 쌓이는 거를 막고, 그러니까 밖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거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을 처음에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유분 성분이 많은 화장품을 사용하시면 그 각질과 이제 유분 성분이 함께 뭉치게 되면서 모공을 막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유분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안 쓰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찾기가 어려우니까 여드름 전용 화장품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에 지성 피부용이라고 써있는 이제 제품을 쓰지 마시고 여드름 전용이라고, 혹은 여드름 테스트, 여드름 적합성 이렇게 써있는 보습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여드름 유발 성분이 다 빠져있는 이제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찾아서 기초 케어 제품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모공을 막는 종류의 화장,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조금 자제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참 애매해요. 여드름이 많이 나니까 가리고 싶어서 화장을 더 두껍게 하게 되시고, 두껍게 매트하게 이제 가리는 화장품들은 유분이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공은 화장품으로 막히고 깨끗하게 지워내기 위해서 오일 클렌저로 또 닦아내고, 그러면은 유분과 유분을 또 쓰게 된 거라서 여드름이 더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기초 케어는 이 정도예요. 이 정도고, 영양제 같은 거 여러분들 여드름 영양제 관심 굉장히 많으신데, 여드름에 도움되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크게 추천드리는 영양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D인데, 여드름 환자분들 중에서 그 체열에서 비타민 D 레벨을 측정해 봤더니 비타민 D 레벨이 정상인보다 좀 떨어져 있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보충을 해주시면 여드름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원리로 비타민 D를 이제 여드름 영양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과도하게 섭취하면 또 부작용이 있으니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비타민 D 레벨을 측정을 한 후에 내가 진짜 낫다면 그때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 영양소가 이제 아연이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아연도 마찬가지로 피 검사를 했을 때 여드름 환자에서 조금 더 낮은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 아연을 보충했을 때 여드름이 완화되더라.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이제 우리가 아연 섭취를 해드리는데, 아연도 마찬가지로 미량 원소기 때문에 이걸 막 아연을 막 씹어 먹거나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종합 영양제 중에 아연이 들어있는 영양제가 있거든요. 그 정도만 추천드리지 고용량 아연 이런 거는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고, 굳이 영양제를 하고 싶으시면 그 정도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인용 여드름과 사춘기 여드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사춘기 여드름은 호르몬 이제 불균형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거고, 성인용 여드름은 이제 피부가 안 좋아지게 되면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치료 방식은 동일하다. 집에서 피부 관리하는 것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안 좋은 식습관이나 이제 음주, 흡연 이런 것들 최대한 피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드름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하신다면 여드름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서 같이 상의 한번 충분히 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치료법으로 여드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50% 이상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부모님이 이제 여드름 많이 났던 사람이 이제 자식도 많이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기미 같은 경우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기미 있으신 분들이 기미 있으신 경우가 많고,